네, 한 발 앞선 투자자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는 시간인데요. 박종훈 YMZ 글로벌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종목이 보이는 뉴스 네. 준비를 해주셔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팬의 보도인데요. 다음 테마는 제약바이오. 증시 기대감 이유는 이라고 해서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은 기사네요. 자, 국내 증시의 하반기 메인 테마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각광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 조정을 받음으로써 대부분의 바이오 이쪽 제약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지만 이번에 실적 모멘텀 좀 반전이 되면서 상승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액티브 ETF 출시된다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물론 최근에 2차 전지의 그 광풍에 힘입어서 네. 예, 뭐 코스닥도 이제 급등하는 예, 그러한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시장의 어떤 주도주를 좀 찾는 그런 움직임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과거에 어느 부분에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섹터를 우리가 좀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예,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6개월, 7개월 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10배거 또는 뭐 5배, 6배 이렇게 좀 큰 수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주도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어디를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제가 이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자산운용사나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제약바이오에 관련돼서 액티브 ETF를 많이 좀 서둘러서 좀 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요인도 저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특정 종목에 대한 어떤 쏠림에 대한 그런 수급이 어떤 이제 조정이 좀 되면서 또 외국인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많은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이게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너무나도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적용되는 제약바이오가 또 이제 최근에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과거에 보면 저희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많이 깨져 있었던 종목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성장주들. 예,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크게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런 어떤 자본 조달이나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좀 좋지 않은 예, 그러한 이제 예견을 좀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조금 빠졌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동결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 연준의 보험원 이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 매크로가 지금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어떤 흐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좀 잡히고 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들어서 또 3.3%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예, 어느 정도의 시장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크게 보지 못했던 예, 아니면 많이 빠져 있었던 그런 섹터들에서 약간의 좀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섹터에 대한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이제 관심주로는 유한양행 그리고 ST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물론 이제 다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항상 이 테마가 있을 때는 실체가 없고 아니면 약간의 단순한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제약바이오도 사실은 나중에 광풍이 만약에 불게 되면 그러한 종목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저희가 첫 단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첫 단추를 깨는 그런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새로운 섹터로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대기업의 위주로 그런 수급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세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을 오늘 말씀 제가 좋습니다. 예, 네, 네. 귀 좋은 걸 타고 네네.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천주로 여기서 꼽는다면 유한양행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투자 포인트로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네. 주력 사업 영역에서 꾸준한 외형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 이제 2분기 매출을 좀 보게 되면요. 매출이 4,957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2.6%좀 증가했고요. 그 매출 신기록은 4분기 만에 다시 갱신을 했어요. 네. 예, 작년에 이제 매출 신기록을 갱신했는데 4분기 만에 다시 갱신하는 예, 그러한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177.2%가 상승하는 예,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또 존슨앤존슨의 그 임상 실험에 대한 어떤 호재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이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이 갖고 있는 강한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허가된 폐암 신약 렉나자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확대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종훈 팀장님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공약주 중에 하나로 유한 양행에 대한 지금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고 계신데요. 네네. 지금 섹터로서는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직격탄을 받았던 그렇죠. 분야이고 맞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오늘 장에서 한번 보자라고 유한 양행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투자 저희 그러면은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접근 뭐 지금 보시게 되면 73,000원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단기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67,000원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업사이드 25%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유한 양행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가 종목이 보이는 뉴스 두 번째 기사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훈풍이 저점 지나나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디지털 타임스의 기획 기사를 가지고 오셨네요. 지금 내용을 잠시 살펴보니까 KDI 한국경제개발연구원 이번에 보고서를 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 올 1월에 바로 이런 상황이 경기 둔화 국면이었다라고 복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경기 부진 국면이었고 7월에는 경기 저점을 지나서 8월 회복세 이렇게 올라섰다. 네. 이렇게 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경기 반등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짚어주고 있네요. 네. 사실 뭐 반도체는 뭐 대표적인 또 사이클 업황이기 때문에 네네. 예, 최근에 반도체가 바닥이다 아니다 많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재고는 계속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6월달, 7월달 들어가지고 재고도 12.3% 정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고의 피크는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과거의 사이클을 봤을 때 재고의 피크가 곧 반도체의 어떤 바닥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반도체를 제가 이제 그런 뉴스를 좀 가지고 났는데 최근에 2차 전지 때문에 사실 주목을 받았다가 네. 잠깐 동안 좀 소강 상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초전도체에 그 관심을 뺏겼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시금 또 이제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코로나라는 시장이 정말 보기 드문 시장이었습니다. 예, 너무나도 큰 공급 과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겪지 못했던 인플레이션과 그러한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에 있어서 이런 사이클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늘어지는 경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에 관련되는 어떤 그 하락 국면도 어느 정도의 좀 늘어지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지금 3분기, 4분기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 둔화에 따라서 또 이제 한국이 어느 반도체가 또 저희가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네. 수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미국발 그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오히려 중국보다 미국이 더 치중돼 있는 그러한 이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어떤 시장의 변화를 같이 보면서 반도체를 조금씩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업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 이제는 종목 그리고 그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관심주로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이렇게 제가 세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제가 이제 SK하이닉스를 조금 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SK하이닉스가 사실 과거에 혹시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뭘 결정을 해야 될까 네,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상승폭은 네. SK하이닉스가 좀 좋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저희 투자자분들이 좀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시총이 88조고 현재 주가가 이제 12만 1,900원인데
PR 같은 경우는 39.2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분기 실적에 좀 컨센서스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매출액은 7.3조 원이죠. 네. 예, 그리고 영업 적자가 이제 2.9조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액 컨센서스가 6.1조 원이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상회하면서 그래도 매출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 그리고 DDR5 같은 경우에도 제품 판매가 충분히 좀 우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매출 자체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재고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 HBM 관련주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의 저점에서 상승 탄력을 굉장히 많이 보이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목표 주가는 현재가는 이제 12만 1,900원인데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6천 원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한 달간 66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요. 예, 그리고 최근 4일 동안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저희 투자자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장에서 특히나 아까 제약 바이오도 좀 말씀을 주셨고 네. 가장 중요한 섹터, 주도 섹터의 하나라고 하는 반도체도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오늘 사실 원고를 준비하면서 오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은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싶어서 좀 가지고 네.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세트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이제 경기 매크로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저평가가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하면 또 K 바이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의 어떤 움직임에서 저희가 좀 들어가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의료 AI 업체죠. 예, 루닛이나 JLK, 비유노 같은 부분도 상반기 동안 4배에서 한 8배 정도 이미 벌써 시세를 좀 줬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진출을 때문에 했는데.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끝났냐라고 봤을 때 인공지능이라는 부분과 헬스케어, 그러니까 즉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이러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봤을 때 아직은 여전히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약과 바이오 섹터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이 보이는 뉴스 많은 부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종 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